네,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지금 답답하잖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답답하세요? 지금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4일 남았죠.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4일. 시진핑 3기 연임이 확정되고 나더라도 중국 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은 4일에서 24일 사이에. 그러니까 10월 16일부터 11월 안 6일, 남았죠. 그렇죠. 11월 6일 사이에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냐 이거죠. 국정원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뭐 한미 정보 당국 간에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국정원에서 이렇게 날짜를 딱 박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저도 또 네. 시진핑 3년임 확정과 미국 중간선거 전에 그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미국에서도 계속 그러한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게 봅니다. 그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네. 시진핑 3연임 결정 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로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소한 중국을 통해서 상당한 압력 또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예측할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푸틴이 네. 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세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 CNN 보도에 의하면은 바이든이 그가 즉 푸틴이 매우 잘못된 계산을 했는데 이성적인 행위자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인 행위자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전쟁을 하면서도 미러 간에 또는 미중 간에 무역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도 사실 대화는 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미중 간에 그러한 역할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 정쟁 멈추고 지금 여야가 그 협치할 건 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경제가 또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와 원인 제공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 왜요? 이재명 대표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 영수회담? 영수회담을. 그래서 저는 단독 영수회담을 하건 다자회담을 하건 빨리 해서 네. 이러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국민이 안심하지. 지금 보십시오. 11년 만에 대미 무역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무역 적자가 327억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백스텝 0.5% 오늘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예, 인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예상은 그렇게 나오고. 예상 그렇게 나오면 만약 0.5% 빅스텝을 밟았을 때는 3%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IMF에서도 금년 또 경제 성장률을 4번 바꿔서 이제 세계 경쟁률은 2.7%라고 하는데 우리는 2%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 문제가 엄청나고 북한 핵 위협이 있고 이런데 과연 뭐 친일이다, 친북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정치권 보면은 한심하죠. 근데 이것을 풀 힘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영수회담은 좀 그래도 여야 대표 회담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 순방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게 추진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저 없거든요. 비속어 문제로 대통령께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것 문제를 때문에 유발시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 대표회담도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그러고 있죠. 있는 거죠?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풀어나가야지 왜 자꾸 문제를 꼬이냐고요. 실타래를 풀어야지 왜 실타래를 헝그러뜨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일단 뒤로 빠지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화가 나 있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기차는 간다. 아, 개야 짖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됐든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하고 그렇죠. 풀어가셔야지 예. 헝클어뜨리고 문제를 만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국민이 지금 경제, 북한의 위협, 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이제 그 내놨고 이제 그 법 개정 시도하겠다고 이제 공식화했는데 정부에서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아예 그 당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는 입장이 어제 공식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어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물론 저도 여가부 폐지를 반대합니다. 양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또 정부가 대통령이 그걸 하고 싶어도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 동포청이나 보훈부 승격 같은 것은 찬성을 하지만은 여가부 폐지는 반대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더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어떤 합의점을 찾아봐야죠. 여가부 얘기했으니까 여가부를 맡는 게 김대중 정부 때였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그 실장님이 제일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세요? 아직은 우리나라 여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고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젠더 문제로 그냥 혼나요. 그렇지만은 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김대중 정부 때 각 정부 소속 의원의 20%를 여성으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성을 못 채웠어요.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더블로 됐었고 그러니까 한명숙 여성부 장관 장상 총리를 임명을 했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여성의 진출이 불과 2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여성, 장애인 이런 배려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진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나도 여가부 폐지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네,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 정치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만나서 조정을 해야죠. 그래요. 협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좀 지켜보셨습니까, 실장님? 참 웃기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웃기죠? 사무총장이 답변 거부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와요? 유병호 사무총장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읽으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실세니까 그러겠죠. 실세라? 네. 정부 내 실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법사위에서 큰소리 빵빵 치잖아요. 또 감사원의 한동훈은 유병 사무총장 아니에요. 감사원의 한동훈이 유병호 그렇죠. 사무총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방자하죠. 오만방자하다는 오만방자하죠. 국민이 물른 것을 그렇게 답변 거부합니다.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조정훈 의원은 개인적 복수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하더라도 지금 현재 2계급 승진해가지고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이 개인 감정 가지고 국정을 또 특히 감사원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은 그건 위험하죠. 그럼 왜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발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아무튼 근데 그 문자 그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아니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이 음. 대통령실 왕수석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은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예요. 아, 대통령에 대한 보고라고 보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됐든 김대중 정부가 5년간 그러한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요. 선수 앞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해봤어요. 아, 그러면 그건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다만 이관섭 수석은 경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모든 국정 업무를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아, 물론 그렇죠. 예. 네. 감사원장도 대통령을 보고하고 국정원장 이런 보고가 있지만은 지금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독대 보고가 없어졌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그 폐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수석이나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또는 외교안보실장이 배석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한겨레 보도에 대한 그 반박 보도자료 나간다는 것까지 보고합니까?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죠. 실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왕수석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그 용어 사용한 것이 잘 모르는 첫 문자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 뭐 이렇게. 네. 이건 굉장히 뭔가 사전에 가깝진 않건 하지 않건 그 전에도 소통을 했다는 의미죠. 아무튼 유병우 총장은 어제 국회 그 답변에서 그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다, 창구가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쇼죠 뭐. 아, 쇼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변 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회에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법사위에 제가 있었으면 그대로 안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말씀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뭐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보다 대통령 하라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너무 빠른 출마 선언 아니에요? 지금 출마 선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은 자유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 뭐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여러 차례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국민의힘 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장 유력하죠.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제가 뭐 구체적 숫자를 얘기하면 또 뭐 여론조사 이렇게 뭐 역선택이다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국민 아니에요.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민심은 유승민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차기 당 대선 후보예요. 이건 부동의 이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또 이제 뭐 무슨 여론조사 이러고 하니까 제가 안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민심을 떠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 지금 민심이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또 20%대 꽉 막혀 있잖아요. 이걸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 아닙니까? 실장님 혹시 지금 그 진단은 국민의힘 교란용 진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국민이 내 말 듣고 교란이 아니요.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대표 나와서 대표가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 아주 안 좋은 경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죽어도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윤 소위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 후보 단일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70대 30. 맞아요. 국민이 30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민심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친윤 단일화하면 안철수 의원은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친윤 단일화 할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의원일 거예요. 오. 예, 그렇지만 요즘 친윤 핵관으로 떠오르는 것은 윤상현 의원도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김기현 의원 또 스스로도 주장하잖아요. 김기현 당심은 의원을 나경원 내가 제일 1등이다. 연속 7번 1등이다.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긴 모르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당선시켜서 그분을 통해서 공천과 실질적인 당을 장악하고 국정을 펴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 믿을 만한 대표에서 안철수 의원은 아닌 겁니까? 인수위원장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개인 감정이냐 아까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당내 조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우회 지원이라도 하여간 지원이 없으면 당대표 되기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보던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하시면서도 예. 체리 따봉도 보내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비대위원장 같은 걸 잘 선무 작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있는 거예요. 당을 조정하죠. 그건 안 하는 것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조정을 하더라도 편한 또 결국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실상 이제 직할에 가까운 어떤 그렇죠. 체계. 그걸 아마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원할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지원할 거라고 보세요? 지원할 겁니다. 할 거라고 제가 볼 보세요?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내부에서 당원도 모집하고 그런 이미지를 쌓아가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총선 전에 다 깨지는 거예요. 아, 그때 깨진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윤핵관들이 공천 칼질하죠. 네, 네. 우리나라 정당사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대선 출마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